안녕하세요. 콩닥콩닥터 정한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해서 혈관이 막힌 것 같아요. 협심증이 생겼으니 이제 고기는 끊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혈관을 하수도관처럼 생각하십니다. 삼겹살을 먹으면 그 기름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 벽에 들러붙고 그것이 쌓여 어느 날 관이 막힌다고 상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혈관은 하수도관이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그 지방은 소화관에서 분해되어 흡수되고 여러 단계의 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먹은 기름이 그대로 혈관벽에 달라붙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죽상동맥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시작 단계는 LDL 콜레스테롤을 실어 나르는 입자가 혈관 내피 아래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벽 안쪽으로 들어간 LDL 입자는 산화되고 이를 이물질로 인식한 면역세포가 몰려들면서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대식세포가 산화된 지질을 먹고 거품세포로 변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죽상경화반이 형성됩니다. 즉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원인은 혈관 안에 눌어붙은 삼겹살 기름이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뒤엉켜 만들어진 병견입니다. 그리고 이 병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자랍니다. 그렇다면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용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식사를 지속하느냐에 따라 LDL 수치가 오르내리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지단백 입자의 숫자가 달라지며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이 변합니다. 음식은 혈관을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대사 상태를 바꿔서 간접적으로 혈관 건강을 결정합니다. 직접 효과가 아니라 대사 효과입니다. 이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음식 하나하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음식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약처럼 신격화되고 어떤 음식은 한 입만 먹어도 큰일 나는 독처럼 악마화됩니다. 오늘은 그 양쪽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신격화된 쪽, 건강보조식품.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 E, 코엔자임 Q10, 각종 항산화제. 혈관에 좋다고 해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결핍이 확인된 경우,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처럼 영양제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한 분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항산화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이론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탄화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에 관여하니 항산화제를 넣어주면 그 과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대규모 임상시험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미국 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는 2022년 권고문에서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심혈관 질환이나 암, 예방 목적으로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비타민 E는 순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베타카로틴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익보다 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흡연자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과 그 밖의 단일 영양소 보충제는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했습니다. 좋다는 뜻도 나쁘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단할 만큼의 근거가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오메가3, 가장 오해가 많은 영양제. 오메가3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건강한 일반인 2만 5천여 명에게 하루 1g을 5년 넘게 투여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심혈관 사망을 합친 주요 심혈관 사건은 유의하게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부 분석에서 심근경색은 의미 있게 감소했고 평소 생선을 적게 드시던 분들에서 효과가 더 뚜렷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임상시험도 비슷하게 중립적이었습니다. 반면 중성지방이 높으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의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에게 고용량 제제를 하루 4g 투여했더니 심혈관 사건이 25% 감소한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설계의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연구의 차이를 두고 지금도 논쟁이 이어집니다. 꼭 짚고 싶은 것은 안전성입니다. 오메가3 임상시험들을 모아 분석한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은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약 24% 높였고 이 위험은 용량에 비례했습니다. 하루 1g에서는 증가폭이 작았지만 4g 수준에서는 뚜렷했습니다. 정리하면 약국에서 사서 드시는 일반적인 용량의 오메가3가 건강한 분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막아준다는 근거는 강하지 않습니다. 고용량 제제는 특정 조건을 갖춘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이지 건강을 위해 한 알 더 챙겨 먹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심방세동 병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상의가 필요합니다. 코엔자임 Q10. 스타틴을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영양제입니다.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를 억제하면서 몸속 코엔자임 Q10도 함께 줄어들고 이것이 근육통의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 때문입니다. 가설은 그럴듯하지만 임상 근거는 엇갈립니다. 임상 시험을 모아 분석한 연구 중에는 근육 증상이 좋아졌다는 것도 있고 이득이 없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백 명 규모의 관찰 기간도 짧아 효과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코엔자임 Q10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점입니다. 위험이 큰 보충제는 아니므로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시도해 보시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유로 스타틴을 임의로 중단하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검증된 약물 치료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악마화된 쪽, 계란. 이번에는 반대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억울하게 욕을 먹은 대표 주자, 계란입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유로 계란은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의 주범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식생활 지침은 1968년부터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를 300mg 이하로 제한해 왔는데 계란 한 개에 200mg 안팎이 들어있으니 사실상 하루 한 개가 상한선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적용된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는 이 상한선이 삭제되었습니다. 관찰 연구들을 종합했을 때 하루 한 개 수준의 섭취와 심혈관 질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2019년 권고문에서 같은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2019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6개 대규모 연구 통합 분석에서는 계란과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혈관 질환 및 사망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55개 연구를 종합한 최근 분석은 하루 반 개 이하 또는 식이 콜레스테롤 1050mg 이하에서는 위험 증가의 근거가 거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논쟁은 매일 여러 개를 드시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가끔 한 개를 드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혈중 수치가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약 3분의 1 정도는 LDL이 뚜렷하게 오르는 과반응자입니다. 게다가 당뇨병,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시거나 이미 관상동맥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계란은 이제 괜찮답니다 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계란은 혼자 식탁에 오르지 않습니다. 서구 연구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개 베이컨과 소시지를 함께 먹습니다. 계란의 효과를 옆에 놓인 가공육의 효과와 분리해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계란 자체보다 과식, 비만, 운동 부족, 흡연, 전체적인 식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버터, 질문을 바꿔야 답이 보입니다. 버터가 건강식품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버터 한 조각이 곧 혈관 막힘이라는 인식은 분명한 과장입니다. 유급 3만여 명을 추적한 연구들을 모아 분석한 결과 버터를 하루 한 큰술씩 더 먹는 것은 총 사망과 아주 약한 연관성을 보였을 뿐이고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과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터는 무죄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영양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이것 대신 무엇을 먹는가입니다. 포화지방을 줄인 임상시험들을 모은 분석을 보면 심혈관 사건이 약 17% 감소했는데 그 이득은 줄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답을 포화지방으로 대체했을 때 이득이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이 더 많이 떨어질수록 보호 효과가 컸습니다. 식품 단위로 봐도 마찬가지여서 버터를 올리브유로 바꾸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버터에 대한 제 답은 이렇습니다. 빵에 버터를 발랐다고 혈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리용 기름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액상 식물성 기름 쪽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1년 식생활 권고문도 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사과 주스는 같은 음식이 아닙니다. 과일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사과를 먹는 것과 사과 주스를 마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크게 줄고 당의 흡수 속도가 빨라지며 포만감이 사라집니다. 사과 3개를 연달아 먹기는 어렵지만 사과 3개 분량의 주스를 마시는 데는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역학 자료도 대체로 이 방향과 맞습니다. 세계의 대규모 추정 연구를 분석한 결과 통과일 섭취가 많을수록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았던 반면 과일 주스 섭취가 많을수록 위험은 높았습니다. 다만 정직하게 덧붙이자면 이 연구는 이후 분석 오류가 발견되어 일부 수치가 정정되었고 설탕을 넣지 않은 100% 주스만 따로 분석한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 위험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반면 설탕이 첨가된 과일 음료는 위험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니 100% 주스는 설탕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비만이 있으시거나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이라면 주스보다 통과일이 낫습니다. 갈아 마시는 순간 같은 과일도 다른 음식이 됩니다. 고기, 무엇을 먹느냐가 먹느냐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과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샐러드와 과일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혈관 연구는 고기냐 아니냐보다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에 훨씬 더 주목합니다. 적색육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이고 가공육은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염장이나 훈연, 발효를 거친 고기입니다. 이 둘의 데이터는 상당히 다릅니다. 2023년 유럽 심장학회지에 실린 대규모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을 하루 100g씩 더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하루 50g씩 더 먹으면 위험이 약 26%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실 때 두 가지를 함께 봐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위험 증가의 크기가 생각보다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흡연이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2~3배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구 전체로 보면 의미 있는 숫자이지만 개인이 한 끼 식사에 공포를 느낄 크기는 아닙니다. 둘째, 가공육 쪽이 훨씬 일관됩니다. 2010년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실린 고전적인 분석에서는 아예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은 관상동맥 질환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고 가공육만 위험 증가와 연관되었습니다. 2021년 허혈성 심질환만 따로 본 분석에서도 가공하지 않은 적색육은 9%, 가공육은 18%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육에는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질산염을 비롯한 보존제가 쓰이며 대부분 초가공 식품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트륨 함량 차이만으로도 관찰된 위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루 100g,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100g의 적색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큰 양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나오는 삼겹살 1인분은 보통 150g에서 200g입니다. 그러니 100g은 반인분 남짓, 스테이크로 치면 얇은 것 한 조각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빈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1%는 하루도 빠짐없이 100g씩 더 드시는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입니다. 주말에 한 번 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 1회에서 2회 삼겹살을 드시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걱정하는 쪽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소시지, 매일 점심 햄이 들어간 반찬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가 적당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안전선은 없습니다. 위험도가 어느 지점에서 계단식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하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숫자는 세계암 연구기금의 권고입니다. 적색육은 주 3회분 이하, 조리한 무게로 주당 350g에서 500g 이내, 가공육은 가능한 한 먹지 않을 것. 여기서 두 가지는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권고는 심혈관 질환이 아니라 대장암 예방을 근거로 만들어졌고 조리한 뒤의 무게 기준입니다. 조리한 500g은 생고기로 700g에서 750g 정도입니다. 심혈관 쪽 지침은 그램수 대신 식품의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2021년 권고문은 단백질을 주로 식물성으로, 생선과 해산물은 규칙적으로,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고기나 가금류를 드신다면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살코기를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 주 2회에서 3회 드시는 것은 현재의 지침들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가공육은 별개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은 가능하면 최소화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닭가슴살은 무조건 좋을까요? 닭고기 자체가 혈관을 보호한다는 증거는 강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석들에서도 가금류 섭취와 허혈성 심질환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닭가슴살이 건강한 식단에 단골이 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적고 같은 단백질을 얻는 데 드는 열량이 낮아 체중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닭고기가 약처럼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단을 건강한 방향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대체의 원칙이 나옵니다. 최근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적색육 그 자체보다 무엇으로 대체하느냐입니다. 13개 연구를 종합한 분석에서 적색육을 가금류나 유제품, 계란, 견과류, 콩류로 대체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대략 10%에서 16% 낮아졌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견과류나 콩류, 통곡물로 대체했을 때 감소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반대로 적색육을 줄인 자리를 정제 탄수화물이나 초가공 식품으로 채운다면 기대했던 이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 권고는 고기를 끊으세요가 아니라 단백질 공급원을 다양하게 가져가세요입니다. 생선도 드시고 닭고기도 드시고 계란도 드시고 두부와 콩, 견과류도 함께 드시는 것. 이것이 현재의 근거에 가장 잘 맞는 방향입니다. 채식주의자는 더 오래 살까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더 건강하다는 연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동시에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덜 마시고 운동을 더 하고 비만이 적고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이 좋아서 건강한 것인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채식을 선택한 것인지를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림이 더 입체적입니다. 영국에서 4만 8천여 명을 18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육식하는 사람에 비해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질환이 22% 낮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연구에서 전체 뇌졸중은 20% 높았고 특히 출혈성 뇌졸중 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에서 관찰된 이점은 콜레스테롤과 혈압, 당뇨병, 체질량 지수를 함께 보정하자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채식 그 자체가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라 채식을 통해 개선된 위험인자들이 실제로 일한 것입니다. 적색육은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B7B, 아연의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협심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고기를 완전히 끊으라고까지 말씀드릴 근거는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더 걱정하는 것. 한국의 식생활은 서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중해 국가처럼 생선을 매일 먹지도 않고 미국처럼 매일 스테이크를 먹지도 않습니다. 실제 외래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의 문제는 대개 고기 자체가 아닙니다. 탄수화물 과다, 과식, 잦은 야식, 음주, 나트륨 과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비만. 이쪽이 훨씬 흔하고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는 것,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것,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 비만이 계속되는 것, 그리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자분들은 삼겹살 한 점 때문에 혈관이 막힐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심장내과 의사는 LDL 190, 혈압 170, 당화혈색소 9%, 그리고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훨씬 더 걱정합니다. 이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LDL 목표치는 상당히 낮고 식사 조절만으로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검증된 약물 치료가 중심이고 식사는 그 위에 얻는 보조수단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고기를 먹는다고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은 아닙니다. 죽상 동맥 경화는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느린 과정이며 그 중심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염증이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혈관을 살리지도 못하고 음식 하나가 혈관을 망치지도 못합니다. 영양제 한 알이 혈관을 청소해주지 않습니다. 계란 한 개가 심장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버터 한 조각이 관상동맥을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총합은 대사 상태를 바꾸고 그 대사 상태가 수십 년에 걸쳐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특정 음식에 대한 공포나 집착 대신 가공육은 줄이고 단백질은 다양하게, 주스보다는 통과일로, 그리고 무엇보다 LDL과 혈압, 혈당, 체중, 금연이라는 진짜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쪽에 힘을 쓰셨으면 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하셔서
모두가 건강한 미래를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정한샘 내과의원 정한샘이었습니다.